그들은 고독이 처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고립이라고 부르는 것, 텅 빈 방과 그림자처럼 당신을 쫓아다니는 침묵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대장간입니다. 만약 고독이 치유해야 할 상처가 아니라 당신이 다루도록 훈련받지 못한 무기라면 어떨까요?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흥망성쇠를 겪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지휘하는 군주들과 제국을 건설하는 상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들은 동맹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아니라 파괴되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가 당신을 벌집처럼 연결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공동체와 인정, 소속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밝힐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고독을 더 이상 결핍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갖지 못할 심리적 장비인 심오한 전략적 이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얽매인 감정적 인질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을 지배하는 주권적 설계자가 될 것이며 침묵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조작에 면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왕과 겁쟁이를 가르는 깊은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번에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은 당신이 주변의 공허함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려집니다. 자존심 있는 전략가라면 누구나 곁에 두는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48가지에서는 고립이 위험함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를 짓지 말라고 말하며 방 안에 수류탄을 던집니다.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 숨쉬는 평범한 인간은 이것을 읽고 가장 가까운 쇼핑몰이나 술집 또는 메시지 그룹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악마와 단둘이 남겨질까봐 겁에 질려서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린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고립, 즉 비겁함의 요새입니다. 요새는 세상의 압력을 견딜 수 없어 숨을 때, 비판받거나 상처받을까봐 자신을 가둘 때 생겨납니다. 그것은 방어적이고 반응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치명적인 구조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고립되면 세상을 차단하기 위해 쌓은 벽은 결국 당신 자신의 심리적 관의 벽이 되고 맙니다. 쇠퇴의 정점에 거울로 된 궁전에 갇혀 굶주린 백성들이 문을 두드리는 동안 자신의 실수에 대한 메아리만 듣던 군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지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기생충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느린 죽음입니다. 이제 이것을 주권의 실험실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숨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해부하는 곳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고 고문당하며 지류에서 박탈당했을 때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거나 상상 속 친구들의 값싼 위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골 영지로 물러나 그 강요된 고립을 지적 입자가속기로 바꿨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밭딜로 더러워진 옷을 벗고 관복을 입고 서재로 들어가 책을 통해 고대 거장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유령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한 도구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는 실험실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군주론입니다. 모든 적보다 오래 살아남아 500년이 지난 지금도 게임의 규칙을 지배하는 작품입니다. 그의 고독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고성능 전략이었습니다. 한때 대도시의 거대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엘리트 건축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잔인한 기업의 배신 이후 갑자기 배척당하게 된 그를요. 무리들, 예전에는 그의 관심을 구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가 망가졌다고, 감을 잃었다고 수군거립니다. 더 이상 사교 행사에서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동정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조용한 아파트에서 건축가가 우울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책상을 치우고 타인의 의견이라는 쓰레기를 버리고 무리의 제한된 정신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도파민 단식 중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누군가의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평범한 삶의 거칠애를 유지하느라 바쁠 때 그는 자신의 자아를 작품과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다시 나타날 때
그는 일자리를 구걸하러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회사를 사러 돌아올 것입니다. 고독은 그의 훈련장이자 시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신의 힘줄을 강화한 장소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이 사회 부적응의 징후이며 약물 치료나 집단 치료가 필요한 인격 장애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회사를 즐기는 사람은 관심이라는 부스러기로 매수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의 승인이 필요 없다면 그들의 통제 도구인 칭찬과 비판은 당신에게 효력을 잃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의 결함이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소음으로 채우려는 실존적 공허함을 당신의 자급자족이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에 당신을 차갑다거나 오만하다거나 이상하다고 부릅니다. 고독은 궁극적인 필터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빌려온 모든 것, 인터넷에서 훔친 의견, 마케팅에 의해 심어진 욕망, 겁쟁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불안감을 태워버립니다. 고독의 불이 작업을 마친 뒤 도가니 바닥에 남는 것은 당신 주권적 본질의 순금입니다. 그러니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연금술사입니다. 당신의 사회생활은 납과 같아서 무겁고 시끄럽고 평범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연금술의 용광로입니다. 열기를 피하면 납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불의 중심에 앉아 침묵을 받아들이고 디지털 방해물 없이 내면을 마주한다면 당신은 변형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체스판 위에 말해서 게임을 설계하는 마스터가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엘리트의 특권입니다. 소음이 죽고 마침내 당신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실험실은 열려 있고 도구는 책상 위에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세상이 부술 수 없는 무언가로 자신을 단련할 때까지 나오지 않을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요람에서부터 당신의 인식을 형성하는 사회공학에 대해 눈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핍으로 이익을 얻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그리고 우리가 현대 문화라고 부르는 이 고기 분쇄기는 순전히 전략적인 이유로 고독한 사람을 병들거나 이상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자급자족하는 개인은 형편없는 소비자이자 다스리기 불가능한 신민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침묵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침묵 속에서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독립성에 임상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피성 인격장애나 사회공포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종종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무리의 끊임없는 소음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고도로 세련된 정신일 뿐입니다. 소속의 욕구를 궁극적인 심리적 목줄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때부터 그룹에서 배제될까 하는 두려움은 당신의 수능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그룹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상품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입는 옷을 사고 그들이 토해내는 의견을 반복하며 금요일 밤 혼자 저녁을 먹는 악몽을 피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학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승인에 굶주려 있기를 원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정의 부스러기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독의 심연을 바라보고 물러서는 대신 그곳에 캠프를 치기로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어떤 계층 구조에서도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유해한 사내 정치가 만연한 다국적 기업의 임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승진을 위해 필사적입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은 사회적 또는 직업적 매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상사의 재미없는 농담에 웃고 진심을 숨기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감시하며 영원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적인 침입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냉철한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지만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누구의 우정도 구하지 않으며 내일 해고되거나 배제되더라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는 감정적 조작에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은 사람을 협박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관객이 필요 없는 사람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무리가 눈에 띄기 위해 서로 짓밟는 동안 주권자는 그림자 속에서 번영하며 타인을 위해 연기하느라
너무 바쁜 사람들의 취약점을 관찰합니다. 고독의 병리화는 시스템의 손해 통제 방식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이 실패의 증상이라고 당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개인적 숙달의 최종 단계인데도 말이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신이 내면에 가진 것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당신의 추구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결을 만병통치약처럼 팝니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의 주권을 좋아요와 맞바꾸는 인정의 카지노로 설계되었습니다. 좋아요는 노예가 감방에서 웃게 하기 위한 값싼 도파민에 불과합니다. 관객이 필요 없는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의 대가는 미움받을 각오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비유는 목자와 늑대입니다. 목자는 늑대가 나빠서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늑대에게는 목초지도 우리의 보호도 필요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늑대는 양들이 왜 매년 털을 깎이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40일간의 광야입니다. 그곳은 평범함의 유혹이 힘을 잃는 곳입니다. 고립의 면역이 되면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소비와 비교의 기계 속 톱니바퀴가 아니라 자신의 법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됩니다. 시스템은 이것을 반사회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전술적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체에 의존하는 파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독은 당신 스스로 전체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개인은 어떤 조작자에게도 악몽입니다. 두려움의 주파수가 아니라 주권의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틀에 자신을 맞추기를 멈췄다고 해서 망가졌다는 꼬리표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병리는 사실 관심 중독자들의 세상에서 당신의 가장 큰 경쟁 우위입니다. 기업 세계와 현대 교육이 어떻게든 당신에게 숨기려 하는 잔인한 진실을 이해하십시오. 천재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군중은 본질적으로 소음, 소비, 희석 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룹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죽으러 가는 곳입니다. 합의와 중간 지점의 평범함에 질식해서 말이죠. 시간을 견뎌낼 무언가, 영혼의 각인과 허리케인의 힘을 가진 무언가를 생산하고 싶다면 창조는 절대적인 고독의 행위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장들을 보십시오. 아이작 뉴턴은 카페에서 토론하며 미적분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돌던 시기 농장에 고립되어 해냈습니다. 찰스 다윈은 윤리위원회에서 진화론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수십 년간 완전히 은둔하며 세상이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던 관찰들을 정제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지적살롱이 아니라 스위스 알프스를 오르며 가장 심오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무리의 폐에는 너무 희박했습니다. 이들이 이해한 것은 인간의 정신이 증류기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불순물, 타인의 의견, 두려움, 기대를 계속 집어넣으면 최종 액체는 항상 탁하고 오염될 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의 독창적인 직관이라는 순수한 알코올만 남게 해주는 필터입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공허라고 부르지만 전략가에게 침묵은 명료함의 주파수입니다. 전략적 침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의 실전에서는 신명이 모이면 안전하고 용인되며 평범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과도한 외부 피드백은 사실 직관의 독입니다. 아직 태아 상태인 아이디어에 대해 누군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생충이 당신의 창조적 과정을 식민지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타인은 자신의 두려움, 트라우마, 제한된 시야를 당신의 프로젝트로 가져올 것입니다. 결과는 사자로 태어난 아이디어가 거세된 집고양이로 변해 종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 전략의 대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조언자들은 패닉에 빠져 상반된 데이터를 외쳐대고 다른 모든 회사가 이미 시도한 안전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행동하고 소통하고 그룹에 투명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기기를 끄고 3일 동안 빈방으로 물러납니다. 컨설턴트들의 소음도 주주들의 아우성도 타인에 의해 부풀려진 자신의 허영심도 없이 말이죠. 첫날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룹의 목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사회적 금단 증상입니다. 둘째 날, 그는 공허의 공포와 마주하며 자신의 불안감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셋째 날, 무언가 일어납니다. 소음이 멈추고 이 차갑고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대담하며 정확해서 그룹 내 누구도 감히 제안하지 못했을 전략입니다. 그가 방을 나올 때 그는 합의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행 명령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고독에도 불구하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고독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그룹은 소음을 만들고 개인은 유산을 만듭니다. 당신이 내면화해야 할 비유는 진주 채치부입니다. 배와 관광객, 표면의 조류로 물결이 이는 수면에서는 진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주는 바닥에 있습니다. 압력이 엄청나고 빛이 거의 닿지 않으며 산소통 하나의 의지에 완전히 혼자 있는 곳에 말이죠. 가치 있는 것을 표면으로 가져오려면 남들이 가기 두려워하는 곳으로 내려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사회적 얕은 물에서 수영하며 빌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왜 자신의 삶에는 진정으로 깊거나 독창적인 것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바닥의 압력을 두려워합니다. 심연의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권을 추구하는 당신은 고독을 다이빙 장비로 여겨야 합니다. 심판하는 눈과 무리의 제한적인 목소리에서 멀리 떨어진 저 아래에서 당신의 마음은 평범한 사람은 인식조차 못할 전압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혼자 있지 않는 리더나 창작자가 되는 위험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숙주가 됩니다.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의 욕망을 어설프게 모자이크한 것이 됩니다. 권력의 서명을 잃게 됩니다. 거장은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실험실로 물러나 자신이 끝낸 후 세상이 무엇을 원하게 될지 결정합니다. 고독은 실패자의 고립이 아니라 조각가의 고립입니다. 조각상이 드러나게 하려면 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것을 멈추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함을 아는 조각가 말입니다. 약점으로서의 고독을 해체하는 것은 당신의 최고의 작품, 가장 빛나는 계획, 가장 큰 변화가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날 것임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고독은 마침내 연기를 멈추고 자신의 현실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세상은 소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을 닫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침묵할 용기를 가진 창조자가 되십시오. 이제 훈련의 마지막 단계, 단순한 생존자와 진정한 주권자를 가르는 과정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고독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들에게 혼자 있는 것은 적대적인 낯선 사람과 한 방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변형의 연금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려 합니다. 고독이라는 무거운 납을 내면의 주권이라는 순금으로 바꾸는 잔혹하고도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보고 결핍, 공허, 부족함을 봅니다. 저는 원자재를 봅니다. 침묵이 귀청을 찢을 듯할 때 느끼는 감정은 공장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결정화하는 데 필요한 압력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인간의 영혼은 원시 상태에서는 타인의 투사, 두려움, 의견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변형은 본질적인 것만 남을 때까지 고독의 불로 이러한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이 연금술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고립을 병리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고독을 해결해야 할 문제나 치료해야 할 상처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증상이 아니라 비밀 실험실입니다. 나머지 세상이 알고리즘에 의해 제조된 욕망과 타인의 기대가 짜깁기 된 정체성으로 빌려온 삶을 사는 동안 당신은 지극히 드문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 없이 자신의 마음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져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들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고독을 도구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메아리가 되기를 멈추고 목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인 발굴은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고 소셜미디어의 소음과 값싼 만남으로 도망치는 곳입니다. 사회적 연기라는 방해물이 없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수십 년간 피해왔던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은 두려움, 고백할 수 없는 욕망, 존재하지 않는 척했던 그림자들입니다. 여기서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공허가 당신을 삼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리더가 전장에서 그 약점에 의해 파괴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미 수세기 전에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점잖은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인간 본성의 냉혹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통합하면서 말이죠.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인 지옥으로 내려가 내면의 괴물을 바라보고 도망가는 대신 그와 마주 앉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당신은 비친 척하는 것을 멈춥니다. 분노, 차가운 야망, 무자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처를 받아들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그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충동에 조종당하는 것을 멈추고 정밀한 도구처럼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거부의 고통이라는 납은 녹아서 당신의 의지와 융합됩니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받기 위해 군주론을 쓴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기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권력이 오직 온전한 자들에게만 속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부 분열 없이 전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마침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지적부라고 불렀던 것으로 유지되는 건설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제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은 메마른 사막입니다. 그들은 지루함이나 절망으로 죽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오락, 인정, 동료를 수입해야 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만 주권자는 내면의 불을 너무나 광대하게 가꾸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내도 내면의 제국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추방을 선고해도 내면의 제국은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목적의식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닫힌 시스템, 움직이는 요새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가치의 척도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부를 소유한 사람은 관심이라는 부스러기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연회의 주인이니까요. 다이아몬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을 오랫동안 견뎌내고 깨지지 않은 석탄 조각일 뿐입니다. 고독은 당신의 압력입니다. 고립은 땅속 깊은 곳에서의 시간입니다. 혼자 보내며 마음을 가꾸고 권력의 법칙을 연구하며 그림자를 통합하는 매 순간은 당신 구조에 캐럿을 더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으로 다시 나오기로 결심할 때, 그리고 당신은 당신만의 조건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을 당신의 존재에서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으로 조종할 수 없고 배제로 상처 입힐 수 없으며 소속감으로 매수할 수 없는 누군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왕좌는 금이나 보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왕좌는 심리적인 것이며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증인이 필요 없는 사람의 적나라한 진실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고독은 당신이 치른 대가였지만 절대적인 독립은 당신의 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 테스트나 임상 진단이 밝혀낼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의 본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제시한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미 소음의 편안함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관의 무게보다 무리의 안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력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고독이 감옥이 아니라 그것을 차지할 용기가 있는 자를 기다리는 왕좌임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당신의 모든 직함, 팔로워, 소유물,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을 잃는다면 밤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대한 내면의 영토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결코 오지 않을 인정의 눈길을 구걸하는 절망적인 유령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이 주인인지 상품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소수의 우리끼리 알아보는 표식으로 댓글에 이 문장을 남기십시오. 고독은 나의 대장간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를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은 매수될 수 없는 자들의 암호입니다. 아직 당신의 영혼이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영토를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하이퍼 옵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누르십시오.
숫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저항의 행위로 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정신들이 값싼 오락 대신 주권을 추구하는 정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리즘에 알리는 조용한 반란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제가 잠가둔 실험실의 열쇠를 원하는 분들에게 초대는 열려 있습니다. 채널의 멤버가 되십시오. 설계자들의 레벨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진화와 대중은 결코 소화할 수 없을 권력 전략에 대한 피해 서약입니다. 이 진실의 연회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의 다음 단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 남겨둔 영상은 당신의 해체를 위해 필요한 연속입니다.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볼 대담함이 있다면 지금 시청하십시오. 모든 것의 끝에서 세상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고립 속에서 얻은 명료함만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군중은 갈채를 구하지만 주권자는 침묵을 구합니다. 오직 공허 속에서만 자신의 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